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요, 밀투 마하전이고요. 제임스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기 퍼블릭 카운슬에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여기 유카하고 아드모 있고요. 1975년부터 거의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년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커뮤니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흑색인종 커뮤니티를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이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논의하는 이 주제에 대한 법은 이 상황에 특정된 것이고요. 이 교육의 정보는 오늘 현재 2023년 8월 기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이 LA 지역 소기업 법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못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프로그램은 LA 카운티 경제기회부, LA시 경제노동력개발부, 베스데크 법률 서비스, 퍼블릭 카운슬, LA 법률 보조재단이 함께 모여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소기업 주주들께 지원과 구호를 제공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파트너십 비율을 통해서 저희는 LA에 있는 소기업주들에게 기본 법률 정보 및 다양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제 온라인 세미나 웨비나라고 하죠. 그거와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소기업주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의뢰인 대표 그리고 이 소기업 아카데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소기업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갖다 해드리고 그리고 1대1로 변호사들과 만나서 상담을 받게끔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 발표하는 것 외에 이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소기업주들은 변호사와 연결이 돼서 이제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소기업주 분들이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이제 도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품을 갖다 누구한테 팔고 싶다, 또는 어떤 이런 검토해야 되는 이제 계약서를 갖다가 누구한테 받는다 이러면은요, 일단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작성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대로 된 건지를 갖다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 어떤 이제 기업 법인이라든지 LLC라든지 아니면 S 코퍼레이션 이런 거 기업을 갖다가 이제 선택하실 때 어떤 기업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설립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리고요. 이런 임대차 계약서, 리스 계약서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는 공간에 관련해서 임대 계약서가 어떤 건지 작성하는 것 그리고 검토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이 지적재산 이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상표, 특허, 저작권 같은 거 받으실 적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자기 이제 상호 같은 거에 대해서 로고라든지 저작권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발명한 거에 대해서 이제 특허 받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고용법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갖다가 드릴 수 있고, 이제 종업원이 있는데 어떤 그런 법을 갖다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오버타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병가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브레이크 타임 이런 밀 타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고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임대료 부채가 이제 생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업 임대료 부채를 포함해서 채무 협상을 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 육아 제공을 하는 분들에게 이제 특정되게 적용되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이 웹사이트 관련 사안들, 예를 들어서 뭐 이용 약관이 어떤 건지, 개인정보 정책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또는 이제 영업세, 이 비즈니스 텍스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는 무료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자격 요건이 충족되시면은요. 그러니까는 여기 뭐 저소득층 이런 것들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에만 이제 충족이 되시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의제를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오늘요 저희가 이제 미국 장애인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것은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리고 또 이런 그 흔한 일반적인 이 접근성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접근 이용하는 것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또 이 장애인법을 갖다가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캘리포니아 장애인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또 이 기업들이 이렇게 그 장애인법을 갖다 준수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룰 거고요. 이 장애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리소스들이 있는지 자료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 미국 장애인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요 연방법이고요. 이 1990년도에 이제 통과된 법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장애인법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발효된 그런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미국 장애인법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모르시니까요. 이것은 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데요. 전반적인 공공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이 장애인을 정의를 하자면은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그런 장애 병력 또는 기록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장애가 있다고 인식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이 정의가 내려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 장애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그 장애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것이 신체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걷고 뭐 보고 이제 신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생각을 제대로 하고 뭐 호흡을 제대로 하고 이러는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신체적, 정신적 그런 장애라고 전부 다 간주됩니다. 여기 장애인법은 이 모든 기업에게 그리고 또 조직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를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물품이라든지 용역 서비스를 만들도록 이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설이 접근 이용이 돼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웹사이트도 장애인들이 이 접근 이용하고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애인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공시설 편의 제공에 대한 요건을 이제 ADA가 정하는데요. 소매점, 식당, 용역 서비스 시설, 보육시설, 오락시설, 그 외에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에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주 소규모든지 아니면 큰 기업이든지 상관없고요. 그리고 종업원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 이 ADA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이제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여기 이 장애인을 이제 이렇게 서브를 할 적에 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을 소유하십니다. 그러면은 테이블 갖다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르게 배치를 해서 장애인이 이제 사용하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라든지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 안에 들어올 적에 이 장애인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흔하고 일반적인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왜냐면은요, 소기업주들이 이제 고소를 당하잖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이 장애인법을 갖다 위반한다고 해서 많이 고소를 당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법이 뭔지를 갖다 알았었으면, 그리고 어떤 요건이 있었다면 이걸 갖다 미리미리 좀 시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소송에 노출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이 접근 가능한 그런 주차 공간이 이제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이렇게 멀어서 이렇게 이제 시설로 들어오는 게 부족하고, 또는 이제 뭐 입구에 계단이 있어서 건물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문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장애인이 열기가 힘들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이제 미니마트라든지 이렇게 상점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통로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휠체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잘 사용할 수 없고, 또는 아니면 이제 카운터 같은 것들이 너무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높고, 이제 화장실이 이게 넓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는 이제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제 잡을 수 있는 어떤 안전바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여기 뭐 싱크라든지 뭐 변기 건조기가 그분들을 위해서 너무 높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이 장애인들이 접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웹사이트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러면 접근성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 미국 장애인법이 뭔지 알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준수를 해야 되는 건 알겠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이런 법을 갖다가 제대로 준수하면서 내 사업을 갖다 어떻게 운영할까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이 표준 운영 절차에 있어서 작은 조정을 이라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의 이제 사업체에 장애인들이 접근 이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라든지 물품을 갖다가 이제 제공하는 것을 그 장애인분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또 사실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법을 갖다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그러시지 않는다면 고소를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지만요. 내가 여기 뭐 당신 식당에 갖고 싶었는데 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를 가긴 갔는데 화장실 갈 수가 없었다. 아니면 내가 이제 돈을 갖다 내려고 그러는데 이 카운트가 너무 높아서 내가 돈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지불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고소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장애인법은요, 이렇게 이 장애인을 위해서 합리적인 편의 제공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그런 이런 건물 구조를 갖다가 이제 장애인을 갖다가 접근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서비스 동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서비스 동물이 있는 그런 장애인은요, 본인들 이제 사업체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허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초점 맞추고 싶은 부분은요, 이 소기업주들이 어떤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이제 장벽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에 초점을 맞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여기 보면은요, 이런 장애인법 소송에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기 장애인법 ADA에 보면은요, 소기업주들이 어떤 그런 기존의 구조에 물리적인 장벽을 제기하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큰 어려움이나 비용이 없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굉장히 상당한, 내가 이렇게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비용을 쓰게끔 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뭐 수입이라든지 매출에 대해서 이 정도는 너무나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요, 그럴 때는 어떤 구비 서류를 갖다가 좀 제출하셔서 그걸 증명을 하실 수는 있어야 합니다. 여기 어떤 이제 저희가 장벽들을 갖다가 보면은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기 이제 그 사업체에 들어갈 때 이렇게 계단 같은 게 있어서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니면 이제 그 주차 공간이 이렇게 적절하지 않고, 또 문 손잡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통로가 너무 이렇게 좁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어떤 그런 표준이 있는지 그런 걸 보시려면은요, 내가 이제 통로가 너무 좁은데 그런 거 확실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따라야 되는 법이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그 규정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거기 ADA 스탠더드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이 Accessible Design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빌딩 코드, 빌딩 법을 보면은요,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통로가 얼마만큼 넓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주차 공간은 얼만큼 돼야 되는지, 또 카운터는 얼만큼 낮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 한글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번역이 되는 이런 핸드아웃을 여러분께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한 3피트 정도 되는 통로는 3피트 돼야 된다, 아니면 주차 공간은 뭐 이 정도 이렇게 뭐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배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니까, 몰라서 이제 시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접근 이용을 손쉽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적에 여기 일단 입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이 사업체 안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어떤 이렇게 뭐 서비스라든지 물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가지러 갈 적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어떤 수정이 가능한 그런 합리 조정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주차 가능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입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만약에 여기 사업체 들어갈 적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그렇게 계단 때문에 이 입구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을 보면은요, 뭐 리프트라든지 램프 같은 걸 갖다가 만드셔야 될 거예요. 리프트는 물론 굉장히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뭐 저소득층 뭐 하여튼간에 영세업자는 이것들이 너무나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 없다. 하지만 램프 같은 거는 좀 더 이렇게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뭐 앞에 이렇게 사인을 해서 이제 계단이 없는 뒷문을 이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뭐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뭐 계단이 있으면은 이제 램프를 놓든지, 아니면 다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일단 이제 사업체 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로에 대해서도요,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는 쉽게 그분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미니마트에 대해서 많은 소송을 받는데요, 통로가 너무 좁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있어요. 휠체어를 갖다 타는데 너무 좁아서 이 통로를 갖다가 내가 제대로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소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사실 이 소송인들이 많이 그런 주장을 해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이 통로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이 영세업자들은 굉장히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요, 통로는 보통 보면요, 한 3피트, 그러니까 36인치 이렇게 너비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본인 이제 그 상점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통로가 너무 좁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3피트라도 넓게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요, 너무 좁은 통로 때문에 고소를 당하시면 안 되니까는요, 일단 통로가 넓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그 경로가 또 어떤 그런 그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구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뭐 그 아이스 머신이라든지 밴딩 머신 이런 것 때문에 이 경로가 막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통로 경로를 갖다가 이렇게 그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식당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이제 다이닝 에리어를 갖다가 이 장애인들이 쉽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있게끔 해주시고, 또는 물건을 살 적에 그 계산대도 이제 충분히 그 높이가 제대로 맞게 하게끔요. 그 다음에 그 계산대 같은 것도 얼마만큼 이렇게 높아야 되는지 이러한 그 표준이 있거든요. 요건이 있어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에 이렇게 뭐 스위치가 이렇게 불 스위치가 얼마만큼 이렇게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싱크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는요.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에 대해서도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전체적인 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이렇게 또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그냥 화장실 휴식 잠시 취하도록 할까요? 예,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 사업체에 웹사이트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제 기업주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소송을 당하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가 있으시면은요, 웹사이트도 장애인분들이 접근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요, 일반적인 그런 이 웹사이트 접근성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어떨 때는요, 이렇게 그 색 대비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그 웹사이트에 이제 화면에 뭐가 나와 있는지 장애인분들이 잘 못 보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색을 갖다가 색상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또는 그냥 이렇게 그림만 있어서 또 이제 그림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이제 글 같은 것이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이제 동영상이 있잖아요. 동영상에 있으면은요, 이렇게 보지 못하고, 또는 아니면 이제 동영상이 뭘 갖다 이렇게 그 보여주는지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이제 그 귀를 못 듣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시각 이제 청각장애자 분들이 하여튼 이제 동영상을 갖다가 이 자막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그 온라인 양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서류 같은 거 있으면은 이 장애인분들이 접근 이제 열람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지시사항 같은 것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명시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양식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못하면은 전화를 해서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여기 이렇게 마우스만 사용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제 마우스만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키보드 이제 기능도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웹사이트 관련해서 이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흔하게 생기는 그런 장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웹사이트 접근성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규정법 갖다 제대로 준수하는지 이런 이제 리소스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먼저 캘리포니아 장애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왜 그 ADA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 연방법입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캘리포니아에도 장애법이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좀 더 이 장애법을 갖다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 캘리포니아 법 하에는 이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외에 여러 가지 또 질병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또 여기 그니까는 전체적으로 연방법보다 이 캘리포니아 법이 좀 더 광범위하게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요, 언루 민권법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장애인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주 차원에서 두 개의 법이 이 두 법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 많은 이제 비즈니스를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도와드릴 적에 이 두 개의 그런 언루 민권법과 캘리포니아 이 장애법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연방법을 갖다 준수하지 않아서 고소를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보호를 갖다가 이제 법정에 요청을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갖다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언라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여튼간에 그 캘리포니아 이 주 차원에서는요, 문제를 시정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이제 여기 그 법령 하에 어떤 그런 손해배상을 갖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민권법에서는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소송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소송을 해서 그 승소를 해요. 그러면 사건당에 4,000불까지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뭐 하여튼간에 이게 소송을 할 때마다 4,000불까지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어떤 그런 그 외에 또 뭐 그 정신적인 이런 뭐 그 고통을 받았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해서 또 소송도 받을 수 있고 또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전부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로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이런 금액들이 너무 높다. 이렇게 이제 썰 때 이 어떤 캘리포니아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시 인스펙터라고 해서 접근성 전문가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런 인스펙터들은요, 보면은요, 여기 주 정부 자원 웹사이트에 보면은요, 쭉 그분들에게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사업체에 와서 걸어 다니면서 모든 규칙을 갖다가 그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연방법도 그렇고 이제 주정부 그 법도 그분들이 이제 장애법에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갖다가 그분들이 이제 작성해요.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모두 다 그 법을 갖다가 준수를 한다. 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정이 돼야 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그분들이 인스펙션을 하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인스펙션 점검을 했다는 거, 그리고 보고서를 갖다 받고 모든 게 전부 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보고서가 있으면은요, 그것을 갖다가 이 소송을 당했을 적에 그 소송 원고 측의 변호사한테 그걸 보여주고 이 보고서는 전부 다 되게 괜찮다고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만약에 보고서에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서에 나오면은요, 그런 것들 갖다 실제로 고쳤고 시정을 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면은 그게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만약에 25명 미만의 종업원이 있는 그런 소기업이고 또 뭐 300만, 350만 불 미만의 매출이 생기는 그런 곳이면은요, 또 어떤 이제 소송을 당해서 판결을 받는 그 금액을 갖다가 또 이렇게 삭감을 해달라고 그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건물주 세입자 이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입자면은요, 지금 이걸 갖다가 어떤 이 공간이 법을 갖다가 이렇게 준수하는 거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아니면 이걸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냐, 누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세입자로서는요, 나는 물론 건물주가 책임을 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임대계약서에 그런 모든 것들이 명시를 해야겠죠. 하지만 물론 반대로 또 건물주는 그렇게 원치 않으실 테고요. 이거는 당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누구의 책임인지 이거에 대해서는요. 임대계약서를 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실제 공간에 관련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 건지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본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요, 이 주차 공간에 대해서 세입자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입자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떤 그래 통제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릿몰에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사업체가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 세입자가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혼자만의 거기서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건물주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입자가 그런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이제 고소를 당했었을 적에 제가 그 소송은 이제 그 취하되게끔 하긴 했었지만은요, 또 그 만약에 그 다른 경우는 좀 그것이 또 잘 이제 리스를 갖다가 임대계약서를 검토를 해보시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갖다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또 임대계약서에 보면은요,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은요, 이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그런 조항을 갖다 이렇게 넣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건물주에게 이제 그 임대를 하기 전에 이 캐스 보고서 점검을 받아서 인스펙션을 받아서 보고서를 갖다가 이렇게 받도록 하십시오. 자, 이 그 사업주로서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드신 분 계시고, 이제 부채가 또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이 장애인법을 이제 위반했다고 해서 또 고소까지 당하시면 굉장히 또 힘들어지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소송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소송을 받으면은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경험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그 얼마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고소를 이미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법이 있는 것을 갖다가 또 이 법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것에 좋긴 좋지만, 그래도 이런 소기업을 갖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법을 갖다 제대로 알아서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런 무슨 소송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이제 개최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법이 뭔지, 법을 갖다 어떻게 준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갖다가 내가 따라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미리 아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고소당하지 않도록, 이제 어떤 그런 고소에 이렇게 소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를 갖다 미리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사업장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내 장애인의 관점에서 한번 봤을 적에 내 사업장에 이렇게 그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나, 이렇게 뭐 통로 사이사이를 갖다 다니는데 괜찮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캐스 공인 전문가를 갖다 고용하셔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인증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시정해야 되면은 그것을 제대로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이런 법에 이제 그 준수하면서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접근성을 갖다가 이제 증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그 고객 기반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친선 동무도 할 수 있고 높은 보형의 이 소송 또는 정부의 불만 고소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어떨 때는요 이 법에 준수를 하면서 투자하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세액 공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또 이제 회계에서 얘기를 해보시고 이제 그 어떤 이제 장벽 같은 것을 갖다가 만약에 제거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갖다가 좀 이제 공제를 받으셔서 덜 내실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사와 한번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장애인법을 누가 규제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공공시설 위한 법무부가 이런 그 규제하는 것을 갖다가 통제하고요. 또 캘리포니아 이 장애인법에 대해서는요, 이 고용주 종업원 관계를 위한 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장애인법을 위한 주 및 지역 민권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떤 시설을 갖다가 들어갈 수가 없다, 또는 웹사이트를 갖다가 내가 쓸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소송을 갖다가 이제 당하시게 되면 또 이제 나도 이렇게 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또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Okay, so what to do if you do get sued? 이런 소송을 당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내가 뭐 이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기니까 나는 그냥 이걸 갖다가 뭐 그냥 무시할 거예요. 뭐 근데 아예 대응을 안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든지 이제 어떤 거에 관련해서든지 소송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소송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만약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소송을 한 사람이 그 자동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그냥 자동적으로 이 궐석 판결이라고 그래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만약에 소송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장을 누군가가 와서 이제 송달을 합니다. 이제 사업장에 오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장에 본인이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와서 소장을 직접 송달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송달 서비스라고 부르거든요. 소장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소장을 갖다 송달을 받으시면은요, 보통 30일이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 소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소송 당하시면은요, 이걸 갖다가 스스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합의를 보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로가 너무 좁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재판까지 갈 수는 없어요. 가는 것은 이제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재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판사가 그럼 통로를 갖다 넓게 하지 왜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못해요. 이렇게 변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강력하게 변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되는 한에서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뭐 이제 영세업자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시정을 하고 싶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또 그 뭐 이렇게 그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이렇게 다 다른데요. 만약에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 주장하는 상대방이 뭐 정말로 뭐 이렇게 뭐 그 주장하는 대로 이 어떤 그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이제 주차장이 정말 없었는지, 화장실도 뭐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만약에 뭐 고치는데 이거 수정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경우에는요, 만약에 뭐 변호사를 갖다가 또 그 고용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재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어떤
어떤 걸 갖다가 어떻게 증명을 하고 또 싸울 수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합의를 봐서 끝내야든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는지 그것을 갖다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요, 그 왜 언어 그 법이라든지 민권법이라든지 또 캘리포니아 그 장애인법 이런 것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법들 때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소송을 갖다가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백 건을 갖다가. 아마 제가 아는 원고 중에 지난 1년 동안 300건의 소송을 제기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드라이브-바이 소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어떤 이렇게 삽질을 봐요. 아마 이제 이렇게 뭐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아니면 이제 또 그 사업장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냥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장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있는지 그런 잘못된 걸 갖다가 이렇게 위반 사항을 갖다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저희가 이제 상습적인 고소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그 저소득층 또는 이렇게 마이너리티가 이렇게 소유하는 그런 이제 그 영세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갖다 이제 많이 가서 그 이렇게 위반 사항을 찾아서 이렇게 같은 변호사 사무실이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제 위반 사항을 찾아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소송을 갖다 제기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그 이제 뭐 어떤 이렇게 뭐 그 이제 돈을 갖다가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냥 기업과 합의를 보려고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고치고 시정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네들이 돈을 갖다가 벌려고 이렇게 문제를 갖다 제기를 해서 이제 합의를 해서 돈을 이제 받는 그게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는 보면은요, 이런 그런 이런 장애인법을 갖다가 이제 통과시킨 그런 이제 그 정치인들이 이제 뭐 파스스 쪽에 뭐 그 이제 이런 그 사업주들이 이제 좀 문제를 갖다 많이 제기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면 어떡하냐. 물론 장애인법들도 장애인들도 이제 권리가 있는 건 알지만 우리 같은 이렇게 영세업자들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제기를 갖다가 많이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업무법 같은 거 보면은요, 여기 만약에 뭐 내가 영세업자고 뭐 25명 미만의 이제 종업원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다가 증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협을 해서 이 어떤 그런 뭐 벌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손해배상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줄여주고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적에 이 법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돈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갖다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이제 규정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어떤 게 경고 이제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고치는 거. 뭐 글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 법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애인들을 갖다가 이제 대표를 하고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이렇게 이런 이제 어떤 이제 뭐 장애인 쪽을 갖다가 이제 옹호하는 분 또 이제 반대분들 이제 기업주들 사이에 그런 이제 균형을 갖다가 잡는 것도 아주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상습적인 소송의 쟁점을 다루어서 이런 방식의 고소가 제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건요, 리소스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ADA의 이제 장애인법에 관련해서 이제 소기업주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갖다가 또 규정을 따라야 되는지 이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인스펙션 점검하는 것도 여기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비용이 들긴 들어요. 이런 인스펙션 하실 적에 비용이 들긴 드는데요.
very expensive. 예, 꽤 이제 그 높긴 하죠. 아, 예, 1,500불이 예, 저도 듣기로는 한 2,000불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1,500불이라고 지금 한 분이 말씀해 주셨네요. 여기에 근데 웹사이트 보시면은요, 또 웹사이트에 관련해서도 그 웹사이트 이렇게 액세시빌리티 체커라고 해서 내가 웹사이트가 있으면 이 접근성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고쳐야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은 lalegalhelp.org 예,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여러분들의 이제 모국어로 뭐 한국어 또는 뭐 다른 언어 이렇게 그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더 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저희가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의 모국어로 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꼭 이 다른 이제 무료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또 저희 이 프로카운셀에 없으면은 또 다른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가 있으시면은 또는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기 제임스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갖다가 또 이제 통역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